홍준표 전 시장이 그제 귀국을 했거든요. 혹시 뭐 연락은 나눠 보셨나요? 홍 전 시장과? 안 그래도 제가 그 시차 적응하신 다음에 오늘 전화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통화를 미리 하셨으면 제가 내용을 여쭐까 했었는데 예. 근데 뭐 혹시 이게 홍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기자들이 좀 너무 앞서 나간 질문 같기는 한데 질문을 이제 신당 창당으로 물어봤더니 별로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거든요. 창당 못해요. 그럼 네. 창당이 아니라면은 홍 전 시장이 앞으로 좀 보여줄 그러니까 홍 수 있는 건 시장님이 당연히 예. 지지세나 이런 거로는 창당을 하실 수 있고요. 창당을 하려 그러면은 대선이나 총선이 앞에 있어야지만이 좀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. 네.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현역 의원의 이탈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 시장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게 있잖아요. 네. 정당 해산 심판 당할 거다. 음. 네, 정당 해산 심판 당할 거다. 너희는 거기에 다 몰려 있으면은 아마 번개 맞을 거다. 예. 이게 그 미국에 가보면 이제 그 네브라스카 이런 데 가면 소를 왕창 키우거든요. 네.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여행 가보면은 한 20km 동안 농장이 이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. 그런데 가끔가다 네브라스카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면은 네브라스카 워낙 평화로운 동네다 보니까 신문에 가끔 나는 뉴스가 있어요. 네. 비가 올 때 나무 밑에 소들이 100마리씩 뭉쳐 있다가 예. 번개 맞고 다 이제 죽었다 이런 거. 아, 그런 기사가 나는군요. 가끔 납니다. 그게. 그런데 네. 그게 그러니까 지금 홍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풍우에다가 이제 거의 번개를 동반한 낙뢰를 동반한 그런 게 야권의 앞길에 있다 보는 거예요. 네. 특히 국민의힘 앞길에. 예. 그러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 센스가 있는 분으로서 경고를 계속하는 거죠. 그 상태로 뭉쳐 있다가는 다 죽는다 뭐 이런 거군요. 이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게 사실 107석에 해당하는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네. 이게 당할 수 있겠냐 하지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석기 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핵심 관계자라는 이유로 네. 통진당이 해산이 된 거거든요. 예. 근데 그때는 이제 이석기 의원 어디 강연 가가지고 뭐 밥솥 폭탄 얘기하고 이런 거 그냥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내란 예비 음모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네. 형사재판 좀 다르게 갔지만은 예. 그런 게 이제 사실 영향을 끼쳤는데 정강 정책이 뭐 어떻고 이런 게 네. 이거 계엄은 좀 더 심각하죠. 그것보다는 어디 강연 가서 그냥 이럴 수 있다 이러 떠든 게 아니라 실제 했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잖아요. 당의 네. 핵심 관계자죠. 예. 당을 몇 년 동안 쥐고 흔들었는데 네. 그리고 그러면은 당의 그럼 주요 당직에 있었던 사람들 네. 예를 들어 지금 뭐 원내 지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계엄에 일조를 했느냐를 따지면은 논리적으로는 통진당 사태보다 좀 심할 수 있죠. 통진당이 뭐 친북적인 성향이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빼고 네. 그냥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한 부분만 보면요. 예. 그런데 이제 107석은 너무 덩어리가 크고 사실상 야당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이런 겁니다.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뭐 한 0.001% 정도면은 그래 뭐 그 정도는 감내하고 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네. 근데 이 버스가 5% 확률로 타면은 뭐 죽는 버스다 이러면은 이거 타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약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약간의 위기 의식 같은 게 좀 그러니까 정당 해산 있나요? 심판을 만약 그 법무부에서 걸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걸게 되면은 95%는 안 되는데 네. 이번에 뭐 헌법재판관 이승엽 재판관 변호사 임명하려고 그러고 이런 예. 것부터 와서 뭔가 느낌이 싸한데 이게 뭐 그 내란 특검 하면서 뭐 우리도 모르는 뭔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? 네. 그럼 이 버스 이제 5% 확률로 죽는 버스 이런 거죠 약간. 예. 그럼 이걸 거의 95% 안전한데 그래도 5% 타서 죽는 거면 좀 위험하잖아요. 그럼 중간에 내리겠다라는 사람이 생길 수 있군요.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. 네. 95%는 괜찮은데 5%의 두려움에 떨다가 내가 내리게 되면은 나는 그럼 만약에 95%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국민들이.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정계 개편이 일어나든 홍 전 시장의 역할을 할 거든 하면 뭐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좀 실제로 벌어져야 되겠네요. 이런 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니까 뭔가 좀 뭐 벌어져야지 가능한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거든요. 지금 내란 특검,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게 이제 한 달 뒤부터 이제 사람들 불러들이고 시작할 텐데, 네. 그럼 한 두세 달이 피크일 겁니다. 그러면 한 9월쯤 되면은 조금씩 수사 결과가 흘러나올 겁니다.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론을 만들려고 하겠죠. 예. 여당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. 네.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그때쯤이면 헌법재판관도 2명 임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준비가 갖춰진 상태거든요. 네.
그러면은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의 정무적 판단인 거지. 그 상황이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게 예를 들어 9월에 들어가잖아요. 그럼 네. 이 정당해산 심판도 위헌 정당해산 심판도 6개월 동안 심리하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동의거든요. 네.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가는 겁니다. 음, 그럼 정상적인 지방선거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. 예, 뭔가 실제로 해산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관련된 작업이 들어가면서 좀 정당으로서 기능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예를 들어 5% 중률 확률의 버스에 타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네, 되게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경험이지만은 예, 이게 정당해산 심판의 가장 큰 전 이건 정당해산 심판 약간 제도가 잘못됐다 보는데 네, 위헌 정당으로 이제 해산되게 되면은 그 지역구 의원도 의석이 다 날아가거든요. 네, 그건 전 이건 규칙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택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요. 예, 비례대표 정도. 실제로 근데 통진당이 그래서 지역구가 다 날아갔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뭔가 제도도 이상하고 약간 타이밍도 이상한데 근데 이준석 의원이나 홍 전 시장이 보시기에는 네. 실제로 민주당이 이런 작업을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시나 봐요. 그게 그래도 그렇지라고 저도 아까 95% 얘기했는데 네, 이승엽 변호사. 변호사 넣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 뭐 실제로 박홍근 의원이 또 네. 정당법 얘기도 했고. 그런 게 이제 약간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.